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 속 특별함을 따라가보는 시간. 도란도란.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세정입니다.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럼요.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방송을 앞두고 조금 긴장이 되네요. 네, 욕심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곧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시작을 할 거니까요. 저희가 아직 업로드 전이라서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상과 막 음원과 지금 인스타그램과 다양하게 지금 좀 다양한 채널들을 잘 세팅하는 중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짧은 안내 방송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란도란에서는 각자 온앤오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일과 취향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나눕니다. 총 2부 구성으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1부 잡담, 그리고 덕질을 통해 취향에 대해 알아보는 2부 덕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란도란 청취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듣고 있으신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의견이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에피소드별 후원은 팟빵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스트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시즌 3번째, 2번째 화. 할까 말까 할 땐 하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2개월 차 광고 기획자 이수영님을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수영입니다. 저희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2개월 차 광고 기획자.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창 좀 굉장히 파워가 넘칠 때잖아요. 네, 그쵸. 네. 저희가 대답했죠? 아, 제 넘치는 파워를 한번 보셨나 봐요. 지금 이미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그 넘치는 파워를 다 좀 매력을 발산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운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2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이미 방송 하나 찍은 녹음 하나 끝낸 느낌이어가지고 콘텐츠 하나 마무리한 느낌이지만 이제 그쵸, 시작입니다. 하지만 수영님 말씀하셨죠. 아직 나는 반도하지 않았다. 아니, 나 아까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네. 컨디션 최상이다. 네. 지금 살짝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살짝 긴장했는데 잘 할 수 있죠.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 회차 게스트 수영 씨는 이제 세정님이 게스트 섭외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초대를 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한번. 수영님께 듣고 싶어요. 사실 저와의 인연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질문으로서 이게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2년차.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고3이었던 언니였는데 이제 그때도 아마 수다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 방에 초대를 당했는데 그랬나요? 언니가 약간 그 2층 침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인상. 그래서 거의 언니의 얼굴보다는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와 그 분위기가 첫인상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 분위기가 혹시 어땠는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또 그때도 좋아했던 그 박찬호 같은 그런 수다 토크. 그래서 한 새벽 2시, 3시쯤에 자고. 고3인데. 나 고3인데. 쉽지 않았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막 꿈 얘기하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되게 밝은 미래 서로 그리면서 그때는 몰랐다. 그때 몰랐죠. 고등학교 생활이 길어질 줄도 몰랐다. 몰랐죠. 3살 전혀 몰랐죠. 제가 이거 피리브로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그 인생을 지금까지 좀 살아오셔가지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이제 도입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청취자분들께 수영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인생을 한 1분으로 요약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일단 4.3kg의 우량아로 태어났는데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 지구 위에서 내 한무게만큼은 정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내 무게만큼의 부담만 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이게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모습에서 뭔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면 결국에는 쫑알쫑알 거리는 걸 좋아한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뭔가 이것저것 관심 갖는 거랑 그리고 이거를 제 식대로 끄집어내서 약간 해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뭔가 빼놓을 수 없는 것도 삼수 생활인데 이 나름의 어두운 시기를 거쳐가지고 금욕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본연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고 현재는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광고 기획자로서 2개월 차 A가 돼가지고 어설프고 굉장히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하네요. 진짜 인생 한번 싹 훑었네요. 저희가 지금 우량아로 4.3kg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렇죠. 엄마 좀 일단 고생시켰죠. 이 많이- 자기소개에서부터 TMI의 향기가 아주 짙게 나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여기 요구하는 것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이거를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큼지막한 사건들을 좀 짚어보자 약간 이런 의도로 한 거였는데 이제 4.3kg의 우량아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왜냐면 일단 나보다 낮은 무게만 봤어요. 높은 무게는 잘 못 봤다. 아, 정말? 약간 이게 나의 진짜 특징이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게 바로 광고죠. 자기 PR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요. 카피를 이제 스스로 네. 뽑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4.3kg 우량아로 태어나셔서 삼수라는 엄청난데 3년의 금욕의 시간을 보냈다. 저도 너무 아득해요. 사실 가끔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저는 재수했거든요. 저는 3수생들, 4수생들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저를 리스펙트 하거든요. 나는 재수할 때 마음가짐이 그거였어요. 나는 3수는 못한다. 어떻게 삼수할 때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땐 이제 다음엔 그냥 간다. 뭐든 받아들이자. 이제 내가 원래 인생은 3세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3세판 해보고 안 되면 이건 내 운명이리. 근데 진짜 저는 삼수 생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힘들었을 시절일 것 같아서 딱히 이야기해보지 않은 주제이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삼수까지 가게 됐는지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어떻게라기보단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크게 저한테 고생이긴 했지만 이게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수고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생각했었던 건 내가 지금 만약에 삼수를 안 하고 원하는 대학교를 한 번에 갔으면 너무 인생을 만만하게 봤을 그런 깜냥이다. 근데 정말 똑같은 생각했었거든요. 삼수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뭔가 바라는 지점이랑 욕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방향성? 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저는 사실은 어떤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정말 컸지만 그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를 가야지 뭔가 인생에서의 맛볼 수 있는 선택권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대구라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 좀 제약되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또 그쵸. TMI지만 저희 셋 다 대구 출신이거든요. 한 동네에서 자랐어 심지어. 따닥따닥. 그러니까 맞아, 맞아. 거의 뭐 버스 타고 인서울에 20분. 대한 욕망. 그쵸. 의지. 서울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광고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모름지기 사람은 서울로 와야 한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약간 가야겠다 서울.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결국에는 광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번 수험 생활을 거친 격이 있네요.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마음속엔 대학교 초반에는 광고 때문에 내가 삼수를 했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광고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왜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삼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삼수까지 드니까 했다. 내가 굳이 광고를 하려고 삼수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개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그냥 제일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맞아. 결국 돌아서 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삼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종착지가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요.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발은 했다. 지금도 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쫑알쫑알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인트로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더 긴 네, 이야기들은 맞아요. 앞으로 1부, 2부에서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광고기획자 2개월 차 AE 이수영님을 모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의 일과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 가장 보통의 하루.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업이나 취향 토크에 앞서서 좀 수영님의 온앤오프를
좀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평소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통의 하루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 제가 주실 수 사실 있을까요? 26살이지만 네. 이수영 인생에서 사회인의 나이가 고작 2개월. 신생아네. 너무 신생하잖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제 이게 내 일상이야라고 소개해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냥 이제까지 이수영의 평소 하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뭔가 정신적인 정돈, 쫑알쫑알과 다르게 이너피스를 찾고 있는 정말 사람인데 오, 네. 뭔가 직장인이 돼서도 이걸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좀 큰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의 시작은 침대의 정돈이고 하루의 끝도 침대의 정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는 이부자리 정리를 좀 대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부자리 정돈을 하면서 이게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주는 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뭔가 이부를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침대에서 좀 일기 쓰고 책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게 약간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가치관이 제일 잘 드러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흐름 사이에는 제가 아무래도 채식을 지향하다 보니까 비건 요리도 하고 있고 운동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하루가 제 평범한 하루예요. 저는 이게 이부자리 정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조금 흥미로웠거든요. 뭔가 침대라는 곳이 수영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좀? 저는 사실 누워서 생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어찌됐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누워있고 그리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하는 곳은 침대라는 공간인데 뭔가 그 공간을 너무 무료하게 쓰는 것보다는 나의 가치를 조금 담아서 해석하는 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었네요. 침대가. 그러게. 네네. 나의 하루와 끝을 책임지는.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 거의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이부자리 정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된 게 근데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이부를 탁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작이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탁 털어서 이게 착 했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갑자기 이게 너저분해 보이고 맞아요. 뭔가 특히 약간 일에서 치여서 돌아왔을 때 이게 아. 더러우면 뭔가 속상해. 맞아. 내가 네 일 곳이 없는 것 같고 막 집이 지저분해도 좀 그렇잖아요. 특이하다. 근데 이게 사람 인생에서도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기 때도 누워서 결국 시작을 했다가 이제 눈을 감을 때도 누워서 가길. 제발. 맞네.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네요. 네. 부디 저희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네, 그럼 이제 수영님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보통의 하루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수영님의 일터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도란도란 잡담에서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도란도란 잡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온앤오프에서 온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수영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보통의 하루 코너를 통해서 광고 기획자 AE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에서 AE, 즉 광고 기획자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월차 신입 사원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 직업이 있다는 것도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을 소개해드릴 자격이 있나 약간 의심도 들지만 네. 제가 명함도 있으니까 그럼요. 충분히 월급 받고 끝났지.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럼요.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광고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케팅적인 고민을 그런 걸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기획이라는 시작에서 경쟁 PT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A가 사실 모든 일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의는 이것도 제가 하나요? 네, 이것도 제가 하나요.
그래서 뭔가 저는 광고라는 것 자체가 결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집행과 광고주와의 관계 유지에서 필요한 그런 꼼꼼하고 또 신뢰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서 승음이롭고 어려운 직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광고 기획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AE라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수영님 덕분에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살짝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제가 하나요? 아, 이것도 제가 하는군요. 하는 이제 광고 제작과 어떤 기획 단계에서의 어떤 모든 것을 약간 총괄하는, 관리하는 직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정말 그냥 그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심부름도 많이 하는 사람.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그거를 네. 수긍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부분 AE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어카운트 executive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저도 그게 왜 A인가? 어카운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관리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계정이고.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관리자인 거죠. 근데 뭔가 우리가 상상했을 땐 관리자는 되게 헤드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핵심, 코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작 쪽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기획에서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조율을 해서 잘 달래서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 A한테 제일 중요한 역량은 좀 중간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량일 것 같은데요. 일의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은 제가 2개월밖에 안 돼서 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신입사원 A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적당히 쫄면서 잘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중요하다. 그래서 네. 다행히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팀원을 만나가지고 정말 제 눈높이에 딱 맞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진짜 복습도 잘 축복이에요, 시켜주고.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하루의 시작은 일단 제가 텀블러를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태워서 일단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요. 정리. 네. 오늘의 일과를 오늘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제가 해야 할 신입사원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잔실수가 조금 덜 나게끔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처음이니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실수할 때마다 일기장을 또 서랍에서 꺼내서 적어요. 투두리스트 말고 일기장을 이제. 오늘 이런 실수했다, 이러지 말자 이런 거 적고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새로운 광고를 지금 기획을 해야 하는 단계여가지고 어떤 광고가 조금 더 탄탄하고 잘 팔리는 광고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오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들 기획서를 이렇게 보면서 대학생 기획서가 아닌 진짜 A로서의 기획서를 배우는 눈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대학생 때 내가 썼던 기획서와 이 현업의 기획서. 일단 용어가 다르다. 가장 큰 게 용어인 것 같아요. 거기부터 업계 용어. 익숙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업계용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획서 대학교 때 썼을 때는 뭔가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장과 데이터를 짝짝짝 근거 자료를 짝짝짝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기획서를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 하시고 이게 논리적인 플로우지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한데 저도 이제 마케팅 일을 하다가 이 수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 다 기획서를 쓰고 그리고 뭔가 마케팅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했지만 우리가 했던 일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 쪽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곳에서는 광고의 영역 중에서 TV 광고만 이렇게 없었거든요. 이건 좀 뭔가 진입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좀 영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영역이 좀 어떤지.
저도 사실 다른 대행사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TV 광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완전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주가. 그러면 그만큼 좋은 광고 기획만 갖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그쵸. 그래서 TV 광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기획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광고 아니고 TV 광고를 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요즘 좀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도 사람들이 TV 광고를 보면 확실히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그래서 거죠. 저희 광고주 중에 어떤 광고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광고주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좀 그렇게 좋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TV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개선이 많이 가고 된 있고 브랜드 명도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아직은 TV 광고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TV 광고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변화를 느끼셨다고 할 정도면 정말 유의미한 어떤 효율을 내고 있구나, 효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런 도달률 같은 것들 성과를 알 수 있는데 TV 광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TV 광고를 보면서 이거 휴대폰 같은 것들을 다들 사용하시니까 TV 광고를 실제로 온에어 했을 때 이런 검색률 같은 것들이 같이 높게 나오는 데이터가 백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더블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더블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광고주한테. 그러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TV 광고 요즘에는 사실 좀 설 자리가 좀 없지 않나. 워낙에 사람들이 TV를 잘 보지 않고 워낙에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런 구매도 많이 이어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역할이 달라진 거네요.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약간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그래도 믿을 만한 기업이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뭐 저희 회사는 그런 TV 광고도 하고 있는데 PPL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광고, 유튜브 광고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 맞춰서 좀 제안을 드리는. 그렇죠. 그 기업에 지금 현재 시작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기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 자금이 또 얼마 있는 그렇죠. 얼마를 투자하실 건지. 정말 한마디로 종합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다. 앞에 종합이 붙는다는 걸.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지나는 TV 광고를 지금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 진짜 너무 흥미로운 직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 광고 기획자라는 직업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자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자 원하는 플랫폼에서 이 광고 기획자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광고 기획자 AE. 저는 그럼 인스타그램을 가보겠습니다. 저도 하나요? 네. 유튜브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해서 뭐 가장 많이 보이는 이미지, 단어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 바로 뜨나요? 조금 이따. 대기업 AE가 퇴사한 이유 이런 게 뜨네요. 근데 사실 공감은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 그 회사도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유튜브나 그런 다른 플랫폼 때문에 그 지금 뭐 사양 산업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퇴사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뭔가 한계점을 저는 느끼시고 뭐 그럼에도 그랬을 수 불구하고 이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잘 살아남겠다 싶어요. 없어지진 않겠다. 네, 일단 그런 그 광고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게 정말 서로 좀 보완해주면서 강력한 그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강력한 파워죠. 사실. 이것저것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줄 할 수 수 있으니까.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했는데
광고 마케터를 설명하는 이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 및 지식, 창의력, 논리적 분석, 모니터링, 설치, 읽고 이해하기, 예술, 영어 뭐 이렇게까지 있고요. 뭐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아 이것도 제가 하나요? 아니, 창의적인데 논리적이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어렵다. 예술적이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갖고 갔던 기획서랑 선배들이 했던 걸 기획서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래도 문제와 솔루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거의 갇혀가지고 조금 딱딱한 기획서인데 선배들을 보면 진짜 요즘 시대 정신을 굉장히 멋있는 인사이트로 뽑아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보는 그 시야의 숲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숲의 범위가 저랑 달라요. 저는 아직 그냥 화초. 내 집 앞마당. 마당도 아니에요. 안 그래, 네이버에도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난주 그 공연 그 운영 담당자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조금 이 광고 기획 쪽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직업이나 직무 뭘 내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찾아보셨나요, 혹시? 지영 씨도? 저는 오히려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찾아본 것 같고. 아, 진짜? 벌써 그때부터? 그때는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광고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돈을 그만큼 썼는데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수십억이 띄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고 싶다라고 이런 거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은 저도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화려하다 이런 것보단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을 뭔가 콘텐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는 광고였어가지고 지금은 뭐 유튜브 콘텐츠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그때는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학교 때 와서는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배워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광고 기획자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일 이게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설득을 일로써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저는 그러고 보면 설득하는 게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설득이라는 게 사실 변화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이 이거였는데 B로 변화하겠다. 근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그럼 내가 이거 뭐 세상도 바꿀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제 내가 그럼 세상이 덜 나쁘게 변하는 거에 일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돼가지고 진짜 매력적인 직업이네요. 저 약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용어 쓰는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이라기보다 제안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용어와 어떤 방법과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사실 광고 기획이란 단어에서 세상이 덜 나쁘게 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이 들어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저도 새로운 광고에 대한 새로운 약간 인사이트를 주신 느낌? 약간 설득하는 일이다라는 게 아니 아까 여기 제가 본 게시물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광고 기획자? 그냥 영업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셀링을 하는 게 그쵸, 광고주에게 셀링이긴 셀링을 하지. 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또 설득의 과정이다. 그렇죠. 영업은 설득이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직장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개월 차. 2개월 차 새내기. 너무 새내기. 2개월 차 새내기이신데 이게 지금 가장 이 신분이 변화한 이것이 지금의 삶에서 가장 이제 많은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변한 건
돈. 머니. 머니 해도 머니죠. 그 머니의 변화로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계신지. 누렸다기보단 그간 뭔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도 밥 사주고 싶고 나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마음만 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마음도 못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 제가 첫 월급 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때 동안 조금 고마운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용돈 드리고 그런 걸로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첫 월급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운동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돈 들일수록 더 재밌잖아요. 더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역시 저는 클라이밍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돈 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돈으로. 그쵸. 그게 가장 달라졌어요. 아주 신나 보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 카메라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돈이 너무 좋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걸. 그렇죠. 아유. 다 그러려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진짜 축복이죠. 그럼요, 진짜. 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는 돈을 버는 일로.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건 어릴 적 수영님의 꿈은 환경공학자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학자요? 공학자. 그러니까 환경공학자에서 광고 기획자로 넘어가기까지 뭐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약간 공통점이 있다면.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도 찾아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환경공학자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저는 약간 지구를 지키고 싶은 어렸을 때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컸는데 내가 그린피스 가서 환경운동가가 되기엔 조금 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조금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직업 과학자, 되게 환경공학자.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아이가. 현실과 그 내 이상을 타협한 지점이 환경공학자였는데 그때도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게 나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뭔가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적합할까라는 의심을 계속했어요. 정말. 학자로서. 어릴 때도.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광고 그런 제작된 걸 보고 조사를 해와라고 하셨나?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환경 공익 광고를 조사를 해야겠다. 대박.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데 막 심장이 너무 울리는 거예요. 진짜. 어머 정말. 그래서 저 새벽 3시까지 그걸 막 보다가 내가 이 정도로 울리면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겠다. 환경에 대한. 그래서 그때 그럼 나는 공익 광고를 만드는 멋있는 사람이 될 테야 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상업으로 온 거죠. 진짜 나 근데 이 질문 안 했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다. 이 환경 공익 광고로 이어지는 이 과정.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네, 저희 들썩이는 엉덩이에 딱 맞는 직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다. 학자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긴 해요. 그쵸?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풀 거야? 안 돼. 스포이드로. 아까워서 안 돼. 스포이드로. 몇 살 때부터 그렇게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예요? 환경공학자로. 환경공학자가 되고 싶은 건 전자사전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는데 전자사전. 아련하다. 그때 검색을 하다가 환경이라고 검색을 막 했어요. 환경 관련된 거 막 알고 싶어가지고. 뭐야, 완전 환경 러버였잖아.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환경이라는 거에 좀 꽂힌 시기였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계속 좋아했어요. 그냥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했고 대박. 쓰레기 너무 싫어했고 그 쓰레기 나오는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지구 아픈 거 보면 눈물 흘리고 어렸을 때 정말. 필연적으로 비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쵸. 히스토리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또 맞아요. 뒤에 이제 채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긴 한데 이게 거기서부터 정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네요. 정말. 저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이분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저 약간 저요? 일단 기대가 돼요. 관심사가 이렇게 좁지 않아. 일단 세상, 지구, 환경. 그린피스까지 나왔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 좀 버시면은 왠지 그린피스 가실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벌만큼 벌었다. 스케일인데 이제 차차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저희가 입사 전에
이제 본인이 상상했던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보니 아 상상했던 것과 조금 이런 간극이 있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제가 간극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했고 현실이 있어야지 이게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먼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지금 아직 크게 치지도 않아서 거리가 없어요. 뭔가. 아 2개월 차니까 네. 아직.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게 너무 조사 조금만 해보면 엄청 힘든 일이라고 다들 그쵸, 말한단 누구나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엄청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싶다면 상상하지 말아야겠다. 힘든 일을 상상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을 최악을 상상하면 내가 했을 때 생각보다 살만한데 생각보다 집에 일찍 보내주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래서 뽑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저보고 네. 굉장히 투명해서 뽑으셨다고. 아 정말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뽑아주신 분한테 저 왜 뽑아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사실 뽑아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아. 뭐 여러분이 계셨겠죠. 근데 팀장님께서는 그냥 제가 투명해서 뭐든 잘 원하는 대로 커줄 것 같았다라고. 약간 도화지 같은 그쵸. 백색의 도화지에 나를 아주 우리가 원하는 어느 그림을 A로 뭐든지 할 수 있는 A. 네. 약간 되게 수용적인 태도인 걸로 보여셨나 보다. 뭔가 회사에 나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뭔가 그 백색의 도화지에 이제 초록색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길 바라면서. 그 안에 무슨 색깔이 있을지 아신다고. 긁어보니 빨간색만 날 수도 있어요. 투명한 줄 알았는데 비릿한 빨간색이. 햇빛을 만났더니 막 색이 변하고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막 취업을 하셨으니까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한 채용 공고가 아닌 현직자만이 줄 수 있는 꿀팁. 이제 이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역량 또는 이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들었을 때 이런 역량을 갖추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너무 뻔한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맞죠. 중간에서 그죠.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쵸. 말은 결국에는 유연하지만 나의 가치관을 잃지 않는 사람? 근데 그 가치관은 유연해야 돼요. 다만 나의 고집은 있으면 안 되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내 기획이 맞다. 맞을 수 있지만 누가 보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광고주님은.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설득될 수 있느냐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강단 있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너무 어렵죠. 저도 기르고 있어요. 어렵다. 아니 너무 강단 있지만 유연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되게 창의적이어야 창의적이어야 되고.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극단적인 말 같은데 두 개가 되게 상반되는 말 같은데 뭔가 그 둘을 이을 수 있는 그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연함, 건강함인 것 그쵸. 같아요. 사실 저는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강하면 오히려 겉으로 더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더 강하게 뭐 자기만의 뭐 철학과 가치관이 좀 강하게 있을수록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제가 요가를 좋아하는데 요가할 때 보면 이게 유연하게 팔을 뻗지만 그 코어의 핵심이 가득 차야지만 무게 중심을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가할 때마다 맨날 이게 삶이다. 팔은 양극단으로 뻗쳐 있지만 안 쓰러져야 돼요. 근데 그런 요가를 하시다 보면 광고기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알 수도 있어요. 요가 is my life.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채용 관련해서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쓰이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막상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를 보면 도대체
어떤 커뮤니케이션?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런 좀 모호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영님이 하고 계신 일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어떤 주제로 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그 who도 중요한 것 같고 how도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A이기 때문에 아트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카피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광고주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또 맡겨주는 또 대행사가 따로 있으면 그들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맥을 잘 짚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how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 근거가 있어야지 일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왜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사람, 꼼꼼한 사람. 설득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저는 꼼꼼함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본투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길러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이 직업에서 꼼꼼함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를 찾고 있긴 해요. 왜냐면 나 2개월이니까. 지금 너무 모든 걸 다 배워야 돼.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꼼꼼함 그 직무에 맞는 꼼꼼함이라는 게 또 있을 테니까 그쵸. 지금 도와지니까. 그렇죠. 포스트잇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 어렵다. 진짜 어려운 약간 포지션이네요. 진짜.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직 신입 2개월 차인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는 그 증거인 것 같네요. 맞아. 그러면 이제 수영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갖게 된 특이한 뭐 습관이나 직업병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업무를 하면서 생긴 건 아니고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생긴 거는 광고를 볼 때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 광고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로 접근을 한 광고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사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광고인지를 좀 판단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좀 역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거를 가끔은 해요. 이제 이게 오랫동안 꿈꿔 오셨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눈을 기르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미 저희가 그러면 이제 광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딱 3가지 키워드를 뽑아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는 근육질적인 사고. 근육질적인 사고. 체력과 근육질적인 사고. 이게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일단 체력은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하는 직무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정신적인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면 사실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근육질적인 사고는 제가 얼마 전에 꽂힌 단어인데 책을 읽다가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근육질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내 사고에 있어서 근육이 조금 약하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서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게 정말 매끄럽고 잘 흘러가도록 계속 사고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근육이 약하니까 어느 순간 조금 힘을 빼더라고요. 뒷부분에서는 솔루션이 약하다든지. 근데 선배들의 이런 기획서를 보면 뒷부분까지 다 맥이 안 끊기고 파워풀해요. 특히 뒷부분에서 오히려 터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뭔가 근육이 잘 붙어있는 사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근육질적인 사고. 되게 새로운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근육질적인 사실 사고. 그 진짜 근육질적인 사고라는 게 진짜 와닿는 게 제가 최근에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운동에 대한 표현 중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표현은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몸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충전을 해도 30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 체력이 있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몸은 이걸 좀만 쉬어줘도 다시 그 리셋하고 시작할 힘이 있는
그런 몸이라는 표현을 보고 아 진짜 와닿는 말이다. 그래서 좀 요즘 운동을 하고 저도 좀 아침을 좀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다 근육에서 나온다. 사고도 마찬가지.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일부를 마무리하는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2개월이긴 하지만 그런 2개월차 신입사원 광고기획자 수영님한테 직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옛날과 지금의 광고 기획자를 꿈꾸고 잘 하고 싶은 수영이가 달라졌는데 지금의 저는 약간 이왕이면 재미있다가 잘 지내고 졸업하고 싶은 교도소. 교도소. 왜 하필 교도소예요? 왜냐면 이게 뭐 불교적인 관점으로 봐도 인생 자체가 형벌 같은 거잖아요. 속박이고. 아 진짜? 그런 아,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럼 결국에는 교도소 같은 거잖아요. 이 벌이라는 것들을 약간 그거 기억난다. 초등학교 때 막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그때 사원증이라는 죄수 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양한 그 죄수 번호를 저희가 살면서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왕 있어야 되는 교도소라면 뭔가 최대한 잘 그 재미있고 또 건강하고 성장하면서 지내다 오고 싶어요. 모범수네 모범수. 모범수가 돼서 아 진짜 사회화 되나요? 안에서 합창도 하고 사회화는 이제 바깥에서 하는 거죠. 미술 치료 그래서 뭔가 그런 교도소라는 강제성이 사회 직업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강제가 있는 거라면 그런 운명을 수긍하고 이체의 자세로 아까 간극이 없다고 표현하신 것과도 좀 다 있는 것 같네요. 수긍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필연적인 피곤함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잘 수긍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시간 그 퇴근을 한 시간에 오프. 교도소를 나왔을 때는 거기서 받은 대가로 잘 노는 거죠. 너무 자유로워. 더 자유로워. 그치 그치. 여기서 너무 소중해. 이 시간이. 공기가 너무 프레시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온앤오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일을 끝냈을 땐 끝. 실수한 거 오케이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한 2년 뒤에 수영님 다시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한국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오프요? 오프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 말 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온앤오프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삶이 되게 좀 편안한? 뭐랄까 좀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일이고 내가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루에 막 계속 DJ 가듯이. 하루에 쉬는 시간마다 껐다가 막. 슬프네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번외로 좀 궁금한 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광고 기획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근데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혹시 지점이 있을까요?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합격하는 걸 잘 못 보기도 한 것 같아요. 환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통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못 변화시켜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운명을 잘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 거시기하다.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한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고. 하긴 그 광고라는 또 막 화려한 모습. 네. 뭔가 거기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꼼꼼하고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능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 그래도 수영님이랑은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은 게 수영님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교도소라는 표현을 하고 인생을 어려움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을 하되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최대한 만족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지점을 잘 맞춰가고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그 균형을 잘 가지고 가주셨으면 제발요. 좋겠어요. 네. 이제 2개월 차 신입사원이지만
그러니까. 광고계 거물로 성장을 하실 수 있게. 광고계의 네. 환경공학자로 네, 지금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었기 때문에 네, 세상을 안 돼요. 바꾸는 네, 세상을 뭐 광고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지금 막 수영님이 짐을 여기 아니 네 그런 거 다 내일은 세상 쭈구리처럼 있어. 그 뭐냐 출근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사실 근데 수영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뭐 거물, 뭐 세상을 바꾸는 이란 표현을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남달랐던 거예요, 이분이. 아, 정말요? 네, 아니 뭐 환경 공익 광고로 세상을 바꾸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 이건 정말 특별한 근데 제가 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난 게 지난주에 세정님이 본인을 소개해 주실 때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가 되고 싶다고. 이야 거기 되게 명문 고등학교예요. 거기 다양한 사건이 많은 고등학교. 저 진짜 되게 세계인들이 거기 세계를 움직일 분들이 그쵸, 여기 그쵸. 다 오셨네. 사실 제가 그 소개를 그렇게 했거든요. 뭐 무슨 뭐 마케터 누구다, 뭐 무슨 뭘 잘하는 누구다라기보다 근데 내가 다 빼고 모든 걸 다 빼고 제일 잘하고 싶은 게 뭐지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사람의 끝까지 다 이렇게 그 사람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그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약간 일적으로 아니면은 뭐 취미 뭐 이런 거 다 그냥 욕심 빼고 제일 잘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도란도란으로서 잘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성장시켜 얹어가려고요. 곧 있으면 여기 BTS 이런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되면 우와. 뭐죠? 좀 오래 걸리겠다. 제가 약간 텐션 올라갔어요. 아 정말 텐션 여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오늘. 자, 네. 1부를 마무리 얼른. 맞아요. 네, 저희 할 얘기 많으니까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부에서 덕담으로 수영님의 취향과 어떤 취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일기장에 적어둔 내 모습 나는 지금 일기장 속